전북대병원이 직원 채용에서 간부 자녀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면접 점수를 확인해 보니 의문이 한둘이 아닙니다. 최규호 전 교육감을 8년 만에야 붙잡은 검찰. 그간 최 전 교육감을 못 잡은 건지 안 잡은 건지 수사 의지를 의심받고 있습니다. 동학기념일 제정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선정위원 5명이 내일 최종 회의를 가질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 전주문화방송이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계약직 직원을 채용할 때 간부 자녀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필기 점수가 좋지 않았지만 면접에서 고득점을 받아 결과가 뒤집혔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당시 지원자들의 면접 점수를 확인해 봤는데 의문이 많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3년 전북대학교 병원이 낸 계약직 작업치료사 채용 공고입니다. 당시 최종 면접까지 올라간 지원자 15명 중 채용된 사람은 3명. 그런데 3명 모두가 인사 담당자 등 병원 고위 간부의 자녀들입니다. 합격자 A씨와 B씨는 필기시험에서 각각 82.5점을 받아 15명 중 하위권인 9등에 불과했고 나머지 한 사람은 75점으로 최하위였습니다. 필기 점수만 보면 이들 모두 합격을 장담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지만 면접에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면접위원들이 주관적 성향에 따라 점수를 주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길은 없거든요. 취재진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면접시험 직계표입니다. 합격자 중 1명은 100점을 맞았습니다. 나머지 2명은 98.7점을 받으며 나란히 1등과 공동 2등으로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합격자와 불합격자의 점수 차이가 눈길을 끕니다. 15명 가운데 4등으로 합격자 3명 안에 들지 못한 D씨의 점수는 88점입니다. 바로 앞에서 합격권에 든 공동 2등과의 점수 격차가 10.7점이나 벌어졌습니다. 86.7점을 받은 5등 지원자와 4등의 격차는 불과 1.3점. 4등 이하로는 바로 아래 위 등수들 간 점수 격차가 기껏해야 1, 2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의도적으로 합격자 3명에게만 높은 점수를 몰아줘 불합격자와의 격차를 크게 벌린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면접 심사위원 1명은 합격자 3명에게는 100점을 줬지만 다른 지원자 9명에게는 절반도 못 미치는 40점을 주기도 했습니다. 심사를 하는데 자기는 될 사람한테 만점 주고 안 될 사람한테는 안 될 점수를 주는 게 자기 그 점수 패턴이라고. 전북대병원은 당시 면접 점수를 공개해달라는 취재진의 요구에 불필요한 논란이 우려된다며 줄곧 거절하다가 뒤늦게 공개했습니다. 또 심사위원 주관이 개입되는 면접 전형의 특성이라고 해명했지만 간부 자녀들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은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이 8년 만에 검거되면서 검찰의 수사 의지가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수사팀을 꾸린 지 3개월 만에 검거에 성공하다 보니 지난 8년간 전주지검이 최 전 교육감을 정말 못 잡은 건지 아니면 안 잡은 건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도피 생활 8년 만에 인천에서 붙잡힌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올해 6월 부임한 윤은걸 검사장 체제에서 수사팀을 꾸린 지 불과 3개월 만입니다. 올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검거 활동에 착수해서 인천 연수구 모 식당 앞에서 체포를 했어요. 검찰이 짧은 시간 내 검거에 성공하자 전주지검의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지난 8년간 검찰이 과연 검거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7순을 넘긴 고령자가 장기간 도피 생활을 하면서 숱한 흔적을 남겼는데도 검찰은 이를 제대로 추적하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수사팀이 3개월여 만에 최 전 교육감의 카드 사용 내역과 휴대전화 기록 추적에 성공한 점을 보면 이 같은 의심이 충분히 나올 법합니다. 1년 이상 인천 한 곳에 살면서 머리 염색을 하고 단골로 다니는 식당이 있었을 정도로 최 전 교육감이 거리낌 없이 생활을 이어간 점도 이전 검찰의 부실 수사를 말해줍니다. 특히 친동생인 최규성 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당시 뇌물비리 골프장이 있던 김재 씨의 현역 국회의원이었고 최 전 교육감 본인도 각계각층에 친분이 두터운 사람들이 많았는데도 이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했는지는 의문입니다.
이분의 가족이나 정치적 영향력의 배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검찰이 검거하려는 의지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검찰은 봐준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우선순위라는 말로 수사 의지가 중요했다는 점은 일부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다. 이 사건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건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직원들이 되게 좋아하더라. 자기들 굉장히 오해받았었는데. 숱한 소문과 봐주기 의혹을 넘기 위해서는 전주지검이 최 전 교육감의 혐의와 도주 행각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이제라도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한편 전주지검은 오늘 최규호 전 교육감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 전 교육감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지난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1억 원씩 3차례에 걸쳐 모두 3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주 MBC가 집중 보도해온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관련 소식입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 일정이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정부가 선정한 5명의 기념일 선정위원들이 내일 최종 회의를 갖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을 위해 지난달 17일 서울에서 열린 공청회. 정읍, 고창, 부안, 전주 등 4개 지역이 각기 서로 다른 기념일을 주장하며 긴장됐지만 차분하게 공청회가 마무리됐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5명의 기념일 선정위원들이 모여 회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여론을 모으자는 취지로 결론 없이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내일 다시 선정위원 회의가 열립니다. 정부와 선정위원들은 이번 회의에서는 결론을 내자고 의견을 모은 상태여서 이 자리에서 동학 기념일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고 9일 날 만나기로 2주일을 연기를 했지요. 만장일치로 만들어 드리기로 했어요. 각 지역별로 충분한 정당성을 가지고 있기에 탈락한 지역의 반발도 충분히 예상이 되지만 국가적 위상과 유족들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잘 결론 날 걸로 봅니다. 정부에서 기념일 지정 못하면은 다음 정부 어느 정부가 도 못해요. 이젠 해야죠. 현재 정읍 황토연 전승일, 고창 무장기포일, 부안 백산 봉기일, 전주 화약일이 최종 후보에 올라 있는 상황. 어느 날이 기념일로 정해지든 이제는 대승적 차원에서 통합을 이뤄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익산 장전마을 들어보셨죠? 2001년 비료 공장이 들어선 이후 주민 80여 명 가운데 30명이 암에 걸려 16명이 숨지고 현재 14명이 투병 중인 마을입니다. 집단으로 암 환자가 발생한 이 익산 장전마을에 불법 폐기물로 추정되는 물질이 비료 공장 지하에서 대량으로 발견됐습니다. 시커먼 색깔의 악취까지 풍기고 있어 토양과 지하수 오염을 일으키고 주민들의 암 발병과도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집단 암 환자 발생 원인으로 지목된 익산 장전마을의 한 비료 공장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토양 오염도를 조사했는데 두꺼운 시멘트 바닥을 관통한 시추 장비가 새까맣게 변해 올라옵니다. 시추물 역시 시커먼 상태로 붉거나 갈색인 일반 토양과는 확연히 달라 폐기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굉장히 독성이 강한 그런 가스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악취가 심했거든요. 전문가들 얘기는 이게 폐기물 물질이 분해돼서 이렇게 가스가 발생을 한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장의 식당 외에도 앞마당과 굴뚝옆 부지 지하층에서도 폐기물로 추정되는 물질이 발견됐습니다. 폐기물로 추정되는 물질은 깊게는 4.5m까지 매립돼 있는데요. 식당 지하 매장량만 370여 톤으로 추산됩니다. 주민들은 불법 매립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해 지하수와 토양 오염을 통한 주민들의 암 발생 연관성을 규명해야 한다고 익산시에 요구했습니다. 공장 부지 전체를 전수조사해야 할 것이며 사법당국은 불법 행위를 자행한 비료업체를 즉각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폐기물 추정 물질이 집단 암 발생의 원인을 밝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어
다음 달 마무리되는 정부의 역학조사를 연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주민들의 주장대로 결국 불법 폐기물로 추정되는 물질이 상당량 드러났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비료업체는 파산하고 시설도 경매로 넘어가 폐기물로 최종 판명돼도 원상복구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익산 장전마을 비료공장에서 시추된 물질이 불법 폐기물로 판명되면 해당 업체는 폐기물을 치우고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료업체는 파산해 사실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역학조사에서 암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돼도 뒤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경매로 넘어간 비료공장을 지난달 다른 사람이 낙찰받으면서 일이 더 꼬였습니다. 익산시는 낙찰자가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처리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지만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낙찰자가 나설지는 의문입니다. 이 공장의 면허가 아니더라도 다른 폐기물 관련한 면허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다시 운영을 하면 이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상.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익산시가 사태 해결에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 업체가 공장 운영을 시작한 것은 지난 2001년. 지난해 폐쇄 명령을 받고 파산하기 전까지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지만 늑장 행정에 해결의 기회를 놓쳤다는 겁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대책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16명이 숨지고 14명이 암으로 투병을 하고 있는 상황. 익산시의 안일한 행정에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연말 전라북도 금고 지정을 앞두고 금융권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현재 7조 원 규모의 전라북도 금고 가운데 1금고인 일반회계는 농협은행이, 2금고인 특별회계와 기금은 전북은행이 맡고 있는 가운데 연말 약정기간 만료에 따라 재지정 경합이 뜨겁습니다. 도금고 공모에는 국민, 신한 등 시중은행도 뛰어든 가운데 최근 새만금 개발공사 주거래 은행으로 선정된 전북은행도 1금고 지정을 노리고 있습니다. 현대 상용차가 수소 연료 전지차로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현대차 전주 공장에 따르면 최근 스위스와 프랑스에 2025년까지 6,000대의 친환경 수소 연료 전지 트럭과 버스를 공급한다는 MOU를 맺어 조만간 전주 공장에 생산 라인이 구축될 전망입니다. 현대차는 올 초 압축 수소를 연료로 쓰는 승용차를 출시한 데 이어 상용차 개발을 완료하고 중국이 주도하는 전기차 시장에 친환경 수소차로 도전장을 낸다는 계획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올해 188건의 로드킬 가운데 절반 이상이 고양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내년에 3억 원을 들여 로드킬이 많은 국도와 지방도에 로드킬 방지 시설물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정읍시민행동은 영장류 자원지원센터에서 탈출한 원숭이가 병원체 등에 감염돼 있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감염 여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에 내국인은 줄고 외국인 관광객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시가 통신사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집계한 결과 외국인은 전년 대비 16% 증가한 반면 내국인 관광객은 5.9% 줄었습니다. 리모델링 후 문을 연 서울 용산역 비즈니스 라운지 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주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호남권 공동 비즈니스 라운지에 월 200명 이상의 도내 기업인과 유관기관 관계자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정치권의 새만금 신재생 에너지 공방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군산 지역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반대는 정략적 행태이자 구태라고 깎아내리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은 새롭고 지속 가능한 개발 동력을 더하는 것으로 새만금 신공항 예타 면제 가능성까지 확보했다며 정치적 무능부터 반성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주 팔복동에서 논란으로 떠오른 고형 폐기물 발전을 신재생 에너지에서 제외하는 법이 발의됐습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고형 폐기물을 소각할 때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비롯해 중금속을 배출할 우려가 크고
국제에너지기구도 신재생 에너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오늘 SRF 신재생에너지 제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에 51개 고형 폐기물 발전 사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전북이 9개로 가장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도의회 정례회가 개회했습니다. 전라북도 의회는 오늘 다음 달 13일까지 3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식을 갖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